원주 학생 여러분, 정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킴영어 오늘부터 겨울방학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특강은 고난도 유형독해를 할 계획입니다. 교재는 세류 출판사에서 나온 빈순사팜 전략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장 단어장과 또 확장 단어장을 공부한 것을 본인이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험지를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 여러분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름방학 때는 제가 지난 2024년도 여름방학 때는 부교재를 하나를 완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고난도 유형독해는 그 부교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문수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완강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필요한 부분만 건너뛰기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도 유형독해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 중에서 주제, 요지, 주장, 제목, 유형풀이 1연편과 또 얼마 전에 찍은 수능영어 최근 2년간 수능영어 경향 이 두 개의 영상을 반드시 먼저 보고 오늘부터 제 강의를 보기를 권장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이거 먼저 보고 오세요. 세 번째, 많은 학생들이 뭐 빈칸이라든지 글의 순서라든지 문장삽입이라든지 함축 의미 추론 이런 유형별로 뭔가 신박한 이 전략만 하면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어떤 신박한 유형별 전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벌써 빌딩 한 5개 가지고 있겠죠. 그런 신박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이 유형을 관통하는 빈칸이건 글의 순서건 문장 삽입이건 함축 의미 추론이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적혀 있죠? 어휘와 어법을 구문에 적용할 수 있는가? 논리적인 흐름을, 단락 전체의 논리적 흐름을 갖다가 잘 파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추상적으로 쓰여진 표현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느냐? 추상적이고 암시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내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느냐? 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표현을 쓴 것을 모아서 간단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 표현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이 교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인 기출 프리뷰 지문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프리뷰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 있는 그 단어장 출력해서 저랑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캐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던지다는 뜻이에요. 던지다는 뜻이 기본적인 거고 거기서 cast shadow 그러면 그림자를 들이다 이렇게 되겠죠. cast glance 하면 뭐 어디 향해서 눈길을 던지다 또는 cast vote 하면 표를 던지다 그런 말이 되겠죠. 투표하다. confront는 con이 together고 front가 앞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의 앞면과 B라는 것의 앞면이 함께 모여 있는 거니까 서로 직면하다, 맞서다 이런 뜻이 되겠죠. persist in이 많이 쓰이는데 뒤에 무엇을 고집하다. 사람이 주어일 때는 무엇을 고집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사물이 주어일 때는 무엇이 지속하다라고 무엇을 지속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persistent 사람 주어이면 끈질기게 어느고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에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고 persistence 고집 지속됨 interfere with일 때는 방해하다고 interfere in일 때는 간섭하다입니다. 자, 내려가서 pose는 위협이나 문제 따를 제기하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다 그런 뜻이 있겠죠.
세 번째 뜻이 여기 빠져 있는데 포즈만 취하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하지는 않고. 그래서 뭐하는 척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ooner or later, 머지않아 조만간 내려갑니다. To the extent that, 여기가 extent가 정도라는 의미로 쓰인 건데 여기서 extent 대신에 degree, 정도를 나타내는 to the degree that 또는 to the point that 이렇게 바꿨어도 똑같은 뜻입니다. 자, 내려가서 withdraw. 이렇게 별표 3개짜리 단어고 복합동사에서 중요합니다. 복합동사에서 앞에 with를 쓰면 이것이 with의 의미가 아니라 back의 의미예요. 그래서 drawback이니까 뒤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물러나다, 중단, 취소, 철회하다, 탈퇴, 기권하다 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다. 뒤로 빼는 거니까 withdraw 하면 명사로 각각의 명사 뜻이 내려오는데 다섯 번째 뜻이 체크표시입니다. 무엇을 중단하면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하다가 술, 담배를 끊으면은 금단 증세가 나타나죠.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아니면 단 것이 굉장히 땡긴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금단 증세라는 뜻이 있어요. withdraw이라고 형용사로 쓰면은 뒤로 물러나 있는 성격이 앞에 나서지 않는 그 말이니까 내향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caution, 조심, 주의, puff of wind는 한 줄기 바람이고 habituate, habit가 명사로 습관이니까 습관이 되다, 길들이다 이 말이 되어 있고 inspection은 SPC 내지 SPCT까지가 look의 의미예요.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니까 사찰 또는 점검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nuclear inspection 하면은 핵 사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핵 연료를 평화적 목적 이외에 군사적 목적 따위로 전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갖다가 점검 내지 사찰하겠죠. 그런 겁니다. 됐고. 자, 밑에 in the presence of는 뭐뭐가 있을 때 뭐뭐가 있는 데서 반대말은 in the absence of 뭐뭇이 없을 때 뭐뭇이 없어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단어 정리를 마무리하고 기출 프리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프리뷰 본문을 보기 앞서서 먼저 간단히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것을 치를 때에는 읽을 때에 본문을 읽을 때에 그 집중의 정도를 3단계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보세요. 이렇게 읽는다고 할 때 집중도에 따라서 스키밍, 훑어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키핑, 건너뛰기입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우리말로 굳이 따박따박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겁니다. 대충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건너뛰는 것이 더 좋은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시문 등의 세부사항 이런 것은 그냥 읽지 않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그 주제문이라고 생각된 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그 주제문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바꿔 써놓은 그 주제문 재진술 문장도 역시 대단히 추상적인 때는 예시문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째로 건너뛰고. 그 다음 포커스. 이것은 이제 집중해서 읽기인데 이 부분은 우리말로 따박따박 해석하면서 보는 게 좋겠죠. 어디냐면 주제문 또는 주제문 재진술 한 문장 또는 정답과 직결되는 선택지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은 집중해서 읽어야 되겠죠. 정리합니다.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단계의 집중도를 구별해서 쉽게 얘기하면 강약을 조절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부분의 문장은 훑어보기. 굳이 우리말로 이렇게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훑어보기고. 그 다음에 예시문 등의 세부사항은 일반적으로 보통 건너뛰기 하고
예외적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문장이 많을 때, 주제문이나 주제문 재진술 문장이 추상적일 때는 그때는 예시문을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주제문이나 주제문 재진술 문장 그리고 선택지 같은 정답 풀이에 직결되는 문장은 우리말로 따박따박 해석하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을 자꾸 연습하면 이 강약 조절을 이렇게 3단계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출 프리뷰에서 굵은 글씨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빈칸 포함한 문장과 굵은 글씨로 된 문장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으라고 이렇게 굵은 글씨를 해놨습니다. 출판사에서.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부분은 굵은 글씨로 해놨는지, 즉 다른 말로 왜 포커스,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빈칸부터 봅니다. 빈칸. 문제 분석 펜, 여러분이 쓰시는 일반 펜 말고 문제 분석할 때 쓰는 펜을 가지고 그 색깔의 펜으로 여기를 표시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빈칸 포함 문장이 동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여러분, 보편적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편적, 유니버설이란 말은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shared or enjoyed by many 이렇게 나와요. 많은 이에 의해서 공유되거나 또는 즐기거나 행해지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를 받아 쓴 부분, 요거는 주체되지 대상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의 보편적이란 말은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 동물들의 어떤 특징 내지는 기능이 어떤 소수의 동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동물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주체나 대상에 있어서 보편성을 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뭘 썼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동물이라고 받았었죠. 유니버설을 못으로 바꿔 썼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포커스해야 될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굵은 글씨는 왜 중요합니까? 자, however를 여기다 놓고 보면 여기 앞부분과 뒷부분이 A 법 B 구조를 띄고 있어요. A 법 B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 이 아랫부분은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나왔죠? almost universal을 바꿔 쓴 almost all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내려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굵은 글씨는 왜 중요합니까? A 법 B 구조죠. 역시 A 법 B 구조니까 법 B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뒷부분이 굵은 글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다 중요하게 취급될 만한 여러분이 포커스를 강조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을 갖다가 읽고 집중적으로 읽고 문제를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그들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생략되어 있죠. 그들이 이전에 마주치지 않았었던 대상들을 피한다. 그러나 앞에 놓고 봐야죠. 만약 여기서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 주절의 주어와 공통주어 플러스 비동사. 부사절 접속사 뒤에 주절의 주어와 공통주어 또는 일반주어, we people, they, you 일반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이거 묶어서 이거 생략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정지하시고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주절의 주어인 such careful behavior를 받는 it. 그 다음에 이것이 if절이고 그 다음에 주절에 could가 쓰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were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if 뒤에 it were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이 지속된다면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은 먹이 찾아먹기와 다른 필수적인 활동들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조심을 하면 밥도 못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 안전한 자극들, 자주 발생하는 안전한 자극들에는 익숙해진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만약 불쾌한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동물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됐죠? 여기서 think body one where 뒤에 think body one where think body one where 뒤에는 단일 형용사가 뒤에서 꾸밉니다. 원칙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형용사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상당을 꾸미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한 단어로 이루어진 단일 형용사는 명사 상당하고 앞에서 그 명사를 꾸미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uninteresting book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 예외가 think body one where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뒤에서는 단일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게 돼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꾸몄죠? 그죠? 그러나 불쾌한 무엇인가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동물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생전 처음 보는 거라도 그것이 불쾌하거나 위협을 안전한 것이고 위험하지 않다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동물은.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봅니다. 여기 with 플러스 추상명사가 나왔죠?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with 플러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네, 그렇죠. 부사죠. 자, 요거하고 대비되는 것이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형용사가 되겠죠. of importance는 important, with care는 carefully 부사입니다. 조심스럽게 익숙한 것들을 대하는 것의 이점을 여기는 따져보다 그렇습니다. 재본다는 거예요. 그 조심스럽게 익숙한 것을 대하면 얼마나 이점이 많을지 재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주제하고 반대되는 거죠. 너무 조심스러우면 밥도 못 먹는다는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 있을 법한 공격을 예측한 이후에 탈출 경로를 계획하기, 이것도 주제하고 반대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밥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3번. 자, 이 for survival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구로서 부사구 내지는 형용사구인데 여기서는 부사구로 쓰였어요. 이 부사구가 앞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갖다가 수식하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세요. 찾으셨죠? 예, overcome을 동사를 꾸민 겁니다. 부사구로서. 자, 반복되는 먹이 찾아먹기 실패를 생존을 위해서 극복하다. 예, 이것도 주제와 무관하죠. 그죠? 그 다음 무해한 자극들이 있을 때 활동을 지속하다. 그쵸? 이게 답이죠.
자, 이 harmless stimuli, 무해한 자극들이라는 것은 본문에 있는 어떠한 어구를 바꾸어 쓴 것인지 살펴보세요. 살펴보세요. 찾으세요. 네, 찾으셨죠? 네, 이걸 바꿔 쓴 거죠? 네, 이걸 이렇게 바꿔 쓴 거죠. 안전한 자극들, 무해한 자극을 바꿔 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정답이고, 5번 보겠습니다. 선택지. 주기적으로 주변 지역을 확인 관찰한다. 이거 너무 이렇게 자주 하면 밥 먹는데 그러니까 필수적 활동에 지장을 준다 그랬죠? 따라서 이것도 뭡니까? 주제와 반대되죠. 그래서 1번, 2번 선택지 주제와 반대되고 5번 반대되고 3번은 이 중요한 부분에 언급이 안 돼 있고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분석과 선택지 분석을 했으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동물들로 하여금 무해한 자극들이 있을 때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은 거의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그들이 이전에 마주치지 않았었던 그러한 대상들을 피한다. 요거를 어떻게 바꿔 썼어요? 그죠? 그들이 이전에 마주치지 않았던 대상들을 unfamiliar object를 말만 바꿔 썼어요. 익숙치 않은 대상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 with caution, with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쵸? 조심스럽게 이러한 익숙치 않은 대상을 대하는 것은 자신을 생존케 해주는 가치를 지닌다. 만약 그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이 지속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이 지속된다면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은 먹이 찾아먹기와 다른 필수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뒤에 붙어 있는 거 볼게요. 익스턴트가 데트하고 동격이고 동격이 대절에 나오죠? 어느 정도까지 방해하냐면 그 조심스러운 것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상실될 정도까지 방해한다. 됐죠? 뒤에 예시문이 나옵니다. 뒷줄이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죠? 이렇게 되겠죠. 한 줄기 바람이 불 때마다 또는 구름이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자신의 껍질 속으로 물러나는 거북이는 만약에 거북이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말이죠. 우드를 쓴 거니 가정법의 주절 우드예요. 이런 거북이는 이렇게 썼으면 요것은 요 앞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뭡니까? 이프절을 대신하는 명사구예요. 아시겠죠? 거북이가 그렇게 한다면 그 거북이는 경주에서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정법 주절에서 쓰이는 우드를 썼어요. 됐고, 심지어 게으른 토끼에 대항해서조차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 자주 발생하는 안전한 자극들에 익숙해진다. 여기 빙이 생략돼 있죠? 분사구문 제일 앞에 쓰이는 빙이나 해빙비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죠. 요 strange는 여기서 unfamiliar를 갖다가 바꿔 쓴 말이기 때문에 요거 따라서 이것은 이상한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낯선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낯선 대상에 직면했을 때 경험이 적은 동물은 얼어붙거나 또는 숨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만약
불쾌한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동물은 자신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이 the possibility하고 동격의 대절이 뒤에 나왔어요. 기니까 뒤로 뺐죠. 또 so 뒤에 if절 나오고 두 줄로 끊고 주절이 나오게 되겠죠. 보겠습니다. possibility. 그러나 또한 익숙치 않은 대상이 유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그 익숙치 않은 대상이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좀 더 바싹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조그만 새가 아주 몸집이 작은 새가 강을 건너고 싶은데 조그만 새는 넓은 강을 이렇게 폭이 넓은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체력적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지막지하게 생긴 입도 크고 악어가 다가왔는데 입을 흘린데 보니까 이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먹이에 찌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걸 좀 제거를 해주면 등에 태워서 이렇게 강을 왔다 갔다 건널 때 악어가 그 조그만 새를 태워다 주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1분 정리합니다. 자, 빈칸 포함 문장에서 거의 보편적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동물들, 주체 대상의 보편성이 강조되는 대부분의 동물을 바꿨었고, 두 번째 굵은 글씨는 A 법 B, however가 나와서 A 법 B 구조니까 이 B 부분이 강조되니까 이 부분이 굵은 글씨로 처리했고, 세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해결책이 등장하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거의 모든 이로 또 바꿨었죠. almost universal, almost all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 법 B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강조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빈칸 포함 문장 밑에서 네 개의 부분이 포커스, 집중해서 읽어볼 만한 부분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기출 프리뷰 정리합니다. 강의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